네, 오늘 저기 가장 핫하신 우리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님을 모셨습니다. 제가 이제 삼고초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이다. 자, 둘이서 이렇게 저기 대담을 좀 하게 됐습니다만 참 저는 이제 오늘 뜻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도 뭐 유튜브 대세이신 또 이 박 부장님, 저도 크부 행사 즐겨서 보고 있거든요. 아이, 저도 뭐 참. 좋아요, 구독 누르고 있고 여기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. 아이, 별 말씀을. 이 스토브 리그의 대세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스토브 리그 거의 저무는 시점에 저희가 좀 모셨어요.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제 앉자마자 허문회 감독님 얘기부터 먼저 좀 해달라. 그거 해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님 얘기는 뭐 그냥 천천히 일단 좀 하기로 하고 요즘 이제 밖에 나가면 다 알아들 보시나요? 아,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고요. 바로. 바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아보시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. 근데 다들 말씀하신 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네.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 좀 이렇게 있고 네. 머리도 해고 나가가지고 네. 사진이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사진은 너무 다르다. 예, 좀 실제로는 좀 어려 보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게 누군가를 보면 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약에 이제 팬들께서 만나시면 뭐 홈런 쳐주세요. 네. 또는 뭐 오래 잘해주세요. 뭐 네. 그렇게 말하는데 단장님을 뵈면 우리 팬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? 롯데가 살아야 KBO가 삽니다. 라고 롯데가 살아야. 말씀해 주세요. 예.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는 좀 부담입니까? 아니면 좀 비장함입니까?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?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돼요. 뭐 부담이라 할 것 같으면 이미 뭐 팀 할 때부터 욕도 많이 들었고 뭐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단장으로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런 말 듣건 안 듣건 어차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 듣고 뭐 더 비장하거나 뭐 책임감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그냥 뭐 SNS나 또는 뉴스나 뭐 포털이나 보면 전체 단장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저 성 단장님하고 빈도수? 노출의 빈도수라든지 또 관심, 뭐 인기 등등을 다 하면 뭐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한데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약간의 좀 부담도 되시던가요? 사실 네.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. 네. 이제 그게 부담스러운 게 네.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인터뷰를 하는 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.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네. 사람 팬들이 보시기에는 네. 제 관종이다. 언론 플레이 잘한다. 관종이다. 좋아한다.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뷰를 하는 게 부장님도 그렇고 네. 모든 언론사와 친하게 네. 최대한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많이 정보를 드리고 네.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다 응해드립니다. 네. 이제 그랬는데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 한다 그랬을 때는 네.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불러주시면 다 해요. 그리고 기자님들이 전화 주시면 인터뷰 다 합니다. 사실 제가 좀 늦게 불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, 그러다 보니까 네. 저는 이게 사실 뭐 소통을 위한 것도 있고 네. 사실 롯데라는 팀이 지난해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도 자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인터뷰하는 게 쉽진 않아요. 매번 올 때마다 뭐 차 타고 와야 되고 부산에서 네.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말할 때도 한 번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사실 인터뷰하는 건 정말 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언론에 좀 노출이 잦은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전 개인적으로 참 단장님 이런 마인드 참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 야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랑 예. 상당히 유사하잖아요. 그죠? 예. 스포츠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있는 것이고 기자는 기사를 쓰는 거고 팬들께서는 또 박수도 치시고 뭐 야단도 치시고 뭐 때로는 욕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야구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또 단장님들은 또 이 팀의 비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또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. 예, 예. 그렇죠. 뭐 딴 데서 무인도에서 이렇게 야구하실 게 아니니까. 사실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내년 당장 뭐 우승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팀을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팀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좀 납득할 만한 무브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스토브 리그가 이제 좀 잦아듭니다, 그죠? 네. 거의 뭐 안 끝난 팀도 있는데 롯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지난 9월에 부임 이후 5개월이 흘렀는데 자 가장 잘한 일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좀 아쉬웠다. 아직도 조금 내가 아쉽다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신다면. 일단 가장 잘한 거는
하나만 꼽. 하나, 두 개 꼽으시죠. 아니요. 아니 사실은 자랑이 너무 많으셔. 한 아니, 5개 꼽아야 되는데.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. 이 하나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. 세 개로 하시죠, 그럼. 아니, 하나만 하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저는 네. 제가 부임하고 가장 먼저 프로세스에 착수한 게 감독 영입이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. 그 허문의 감독 영입이 스토브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저에겐 가장 좋은 영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. 뭐 물론 안치홍 선수도 들어왔고 전준우 선수가 내부 협회로 앉기도 했지만 네. 저는 이 허문의 감독님을 택했고 영입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허문의 감독께서 잘 수면 위로 드러나시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시즌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뭐 바야흐로 후문의 감독님의 시대가 시간이, 그렇죠. 예. 시간이 왔다. 그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제 인터뷰를 좀 사실 2월 달부터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인터뷰도 좀 안 하고 저는 이제 좀 빠지고 이제 선수들이 부각되고 감독님이 좀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장님께 저렇게 아이고, 참. 늦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전에 부르셨을 때 제가 못 와가지고 진짜. 이건 제 탓도 있는. 이제 허문의 감독님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외국인 감독도 영입도 생각도 하시고 여러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허문의 감독님을 좋으신 분이다는 얘기를 듣고 예. 인터뷰를 하셨잖아요. 그죠? 그렇죠, 예. 자, 인터뷰를 했을 그 당시에 또 확신도 쓰셨기 때문에 영입을 하셨는데 모셔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? 좀 다르잖아요. 또 한편 또 이렇게 조금 같이 해보면 또 다른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. 더 좋아요. 더 좋다. 저는 더 좋다.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커뮤니케이션에 서로의 막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서로 정말 단장과 감독의 관계지만 어떨 때는 형과 동생 같은 관계일 때도 있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서로가 할 말을 다 하는. 네. 네,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담스러운 관계에서 자기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다 말씀해 주세요. 그 가끔씩 서로 뭐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하지만 전혀 아무렇지 않는 다음 날. 감독님,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독님, 이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죠? 그럼, 예, 그렇게 하죠.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저희가 올 시즌 할 때 이제 단장이 원정 따라가는 빈도, 운영팀장이 가는 빈도 이런 걸 좀 이렇게 팀 회의를 했어요. 사실 저는 단장이 매일마다 원정 경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그렇게 때문에. 많이들 하세요. 그죠? 예. 근데 이제 운영팀장 꼭 따라가시는데 네. 지금 도 회의하다 나온 것이 굳이 운영팀장이 갈 필요가 왜 있냐. 감독님하고 단장님하고 바로바로 항상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굳이 운영팀장이 중간에서 조율할 필요는 없지 않냐.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된다는 자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서 저한테 할 말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의견도 들어주시고 이럴 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고 그 선수들과의 또 대화하는 모습을 지금 봤을 때 제가 사실 호주 캠프를 갔다가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요. 3일 정도 있다는데 팀 분위기도 좀 보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적응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외국인 코치들과 감독님과의 관계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.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감독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 캠프가 사실 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참 잘 진행되고 있다. 우리 팬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산불 영향은 거의 없다. 그렇죠. 예, 산불. 예, 산불 영향은 거의 없고 일단 스프링 캠프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어요. 특히 젊은 선수들이 뭔가 한번 자기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겠다라는 것도 있고 베테랑 선수들도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럼 말씀하신 그 동기부여는 어떤 측면에서 좀 이렇게 갔을까요? 예를 들면 지난해 꼴찌를 했으니까 우리가 반등해야 된다? 아니면 이제는 롯데가 좀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? 아니면 우리도 진짜 더 강한 팀으로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밟아보자. 굉장히 이거 어떤 겁니까? 조건이 하나 둘에 의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. 일단은 뭐 선수단의 의식 변화가 온 것부터가 일단은 구단이 선수에게 제일 처음에 했던 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단지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낀 거에서 의식 변화가 왔을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선수들이 방출되면서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한번 또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지션을 어떻게 보면은 뭐 멀티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 포지션을 자기가 주전을 차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 내가 딱 주전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. 뭐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가 젊은 선수는 내가 저 자리를 한번 해야지. 내가 따서 저 자리를 먹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또 베테랑 선수들은 내가 이 자리를 꼭 지켜서 내가 출전하겠다라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고 또 뭐 안치홍 선수 영입이라든지 전준우 선수 영입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지금 라인업을 보더라도 선수들이 한번 해볼만 하다. 우리가 지난해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선수들부터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 변화가 온 게 가장 큰 달라진 점들이 아닌가
생각돼요. 확실히 변화가 있다. 그렇죠. 확실히 변화가 저는 있다. 근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네. 이제 또 시작. 꼴레발 친다. 이제 뭐 역시 겨울에는 네, 롯데가 제맛이야. 롯데다 그리고 제맛이다. 뭘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네. 저렇게 지금 설레발을 네. 치냐. 근데 저는 설레발이 아니라 네. 그냥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 이런 의식 변화가 있어야지만 잘할 수가 있지. 이런 의식 변화조차 없이 그냥 잘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게 프로세스인 거거든요. 변화가 있다. 이것은 팩트다. 예,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령 성적이 안 날지언정 네.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제가 말하는 데서 부끄럽지 않고 네.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이런 변화도 없이 성적 납니다. 이랬을 때 성적이 안 났을 때 정말 부끄러운 거지. 지금 롯데 자이언츠는 저희가 이기고자 하는 변에서 계획대로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그 때문에 그걸 좀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위에서 이제 허문회 감독님이 약간 좀 샤이하시다 이런 지적들이 조금 있었어요. 저도. 있죠, 예. 네, 그랬는데 또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또 그러시진 않군요.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. 허문회 감독님이 스타 출신은 아니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항상 좀 멀리 떨어진 입장에서 근데 코치로서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올라왔는데 네. 여기서 샤이하다 그냥 예 맞아요 했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왔을까요? 아니라는 거. 이분이 고집도 굉장히 있으시고 자기가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석 코치까지 가셨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거랑 사실 내부에서 겪어보는 거랑 좀 다르죠. 예. 아쉬웠던 건 뭐 다 아쉽죠. 사실 제가 영입하려고 했던 것들이 모든 게 이게 플랜 A는 아니었어요. 항상 플랜 여러 가지 짜놓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온 건데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.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. 네. 근데 아쉽다기보다는 힘들었던 것들이 힘든 거. 예, 하자면 이제 그 경질하는 거죠. 코치 경질이라든지 선수 방출하는 거지. 재밌게 쓰세요. 뭐 피바람이다, 개혁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사실 단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, 이유가 뭔지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거는 지금도 힘들어요. 사실 뭐 딱히 뭐 못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단장하면서 가장 힘들고 안 했으면 하는 일들이에요. 힘들죠. 힘든 작업들이죠. 네. 그 작업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셨을 때는 정말 필요하다.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하다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제가 져야 되는 거고요. 지금 이제 뭐 롯데가 이제 뭐 변화의 어떤 출발점에 서서 여러 가지 혁신들도 하고 개혁 작업들도 하고 하는데 아까 뭐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야, 그 뭐 겨울에는 늘 좋잖아 롯데는. 아니 봄까지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불안감도 조금 있는 것이 많이 이제 기다리셨어요 롯데 팬들께서. 근데 아니, 보시기에도 네. 지지난해와는 네. 저희가 움직임이 다르진 않습니다. 물론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는 건 롯데지만 네. 기존에 밟아왔던 그런 절차와는 다르지 않나요? 확실히 다르다.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 있는 분들도 롯데가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고 또 그런 또 평가들을 해주고 계세요. 근데 찬사가 비난으로 바뀌는데 아시죠? 한순간에 5경기입니다. 5경기. 예. 건방인데 예. 저는 이제 이게 단장님 하다 돌 단장님으로 바뀌는 그렇죠. 거 아니라. 간민교에서 돌민기로 가는 거는 한순간이죠. 예. 금방 바뀐다 그죠? 예. 금방 바뀌는데 롯데는 타 팀하고 달리 팬덤이 대단하잖아요. 이게 집중 포화가 조금 다르거든요. 이게 다르죠. 쏟아지는 것이 예. 쏟아지는 것이 순식간에 이제 뭐 댓글이 이제 뭐 한 2-30개가 아니라 뭐 수백 개 그죠? 예. 뭐 수천 개가 쏟아지는데 그런 부담감도 좀 있을 건데 성적이 안 나면은 굳이 팬들이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제 임기를 못 채울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내일 당장 이 일을 관둬도 후회는 없어요. 저는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몫에서는 다 했다고 봐요. 그 때문에 제가 내일 당장 옷을 벗어도 후회는 없고 팬들이 그렇게 해서 관두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. 왜냐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근데 이 팬덤이 저는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못 살아요. 잠을 못 자요. 매일 밤마다 내년에 개막전하고 왜 어떻게 돼서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? 그런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그 굉장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잘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환호와 관중 수익 쫙 올라가면서 FA도 오버페이에서 잡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도 좋은 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극성적인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저 롯데가 더 나아질 수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팬들께서 기대를 더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진짜 그런 어떤 제 스스로도 참 이 롯데가 참 변화의 시점에서 참 특별한 분을 모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. 처음에. 단장 이걸 해보니까는요. 네. 느낌이 오는 게 네. 이 자리에 연연해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
저는 생각이 돼요. 이걸 해보니까 SNS 막 메시지를 통해서 포스 뽑으세요. 빨리 2차 드래프트 안 하고 막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죠. 전준우 선수 계약 길어질 때, 협상 길어질 때 전준우 뽑아 메시지가 엄청나게 와요. 읽진 않지만은 뭐 댓글도 그렇고 뭔가 내 자리를 의식해서 팬 여론을 신경 쓴다거나 이래가지고 절대 팀이 정상적인 방향, 제가 원하는 방향, 정말 큰 숲을 보고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냥 욕 안 먹으려고 그랬으면 2차 드래프트 가서 그냥 당연하게 제가 첫 번째인데 이해창 뽑고 뭐 이렇게 네. 팬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면은 욕은 안 먹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욕을 안 먹나? 나중에 다 뭐라 먹을 욕들이에요. 결국엔 성적이 안 나면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이제 소신대로 하고 제대로 된 방향이라 보고 욕을 먹고 관두는 게 후회는 안 할 것 같다는 근데 거죠. 우리 팬들의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닌 게 아, 너무 이거 문제예요. 너무 어려워요. 예, 다 이 읽기는. 방향은 거의 뭐 거의 중구난방이다. 뭐 이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저런 분 계시고 막 그 또 거기에서 또 많이 갈리니까 맞습니다. 사실 이제 예. 거기에서 주류를 잡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근데 그런 말씀도 좀 한번 드려봅니다. 자.